안녕하세요.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. 오래전 시집살이를 당했던 어느 한 올케분의 사연입니다.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. 징글징글하고 꼴도 보기 싫은 신우들이 있습니다.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험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우들의 모든 대화거리는 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.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아 죽겠습니다. 나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만 같았고 내가 부족하니 그러겠지 싶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4명의 신우들이 있으며 남편은 막내입니다. 시아버지는 저 결혼 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. 결혼한 지 22년 됐으며 현재는 남편 바로 위 막내 신우랑만 연락하고 지냅니다.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. 정말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23살에 결혼을 해 시어머니와 몇 년 살다 분가를 했습니다. 그 사이 정말 거지 같은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.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땐 정말 억울해도 참고 잘못한 거 없어도 욕 듣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야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이야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저희 애들과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결혼했을 당시로 가볼게요. 처음 시작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. 결혼해 몇 개월 되지 않아 애가 들어섰고 고된 집안일에 배는 점점 불러왔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. 신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들 집 오가듯 당당하게 와 밥 얻어먹고 갔고 집안일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. 신우들 다 결혼했는데 신우들 식구들 다 오면 정말 대가족이었는데 그들 밥해 먹이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휘청했습니다. 임신하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임신하고 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. 잠은 쏟아지고 입덧까지 심하다 보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남편에게 말하면 가족들인데 못 오게 할 수 있겠어?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남편이 부엌쪽으로 오기만 하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우리 막내 이리 와. 너가 왜 부엌에서 기웃거려? 아주 딱 잘라 말하는 큰 신우입니다.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제일 심했던 사람입니다. 지가 남편 부모도 아니면서 부모인 척 아주 꼴사나운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. 어려서부터 시어머니 손의 크기보다는 큰 신우 손에 컸다고 들었습니다. 저 결혼 전에 남편 속옷까지 사다 주고 했으니 말 다 했죠. 제가 결혼 전 남편 속옷 선물해 준 적이 있었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면전에 대고 우리 막내는 사각 트렁크만 입어. 꽉 끼는 건 못 입는다고. 그런 것도 몰랐어? 그러면서 센스가 없다는 둥. 땀띠나게 붙는 걸 왜 사줬냐는 둥.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거 입지 말라고 하면서 걸레로 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. 그것 때문에 그때 남편에게 화가 나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선물 준 것까지 왜 말했냐고요. 그랬더니 말한 게 아니라 누나가 집에 와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알았다고 하더군요. 이미 한참 전 일이고 끝난 일인데 누나가 괜히 말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 시집 갔으면 본인 시댁이나 본인 남편이나 신경 쓸 것이지 친정에 들락거리면서 남동생 속옷까지 참견하는 걸 보니 할 일도 더럽게 없나 보다 싶었습니다.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랬더니 본인 말에 대답도 안 하냐면서 나이가 어려서 버릇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. 한마디로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닌 큰 신우가 왕이었습니다. 큰 신우 말에 다들 휘둘리고 모두 맞다고 믿었으니까요. 결혼 전에도 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. 위로 신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집에 왜 시집을 가냐고요. 그것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. 그땐 그저 뭐에 홀린 듯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고요. 어차피 시어머니만 모시고 사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으며 큰 신우와 한 집에 사는 것만 같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는 큰 신우 시집살이가 더 힘들었습니다.
하필 큰 신우 남편인 아주버니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애들 데리고 자주 와 자고 갔고요. 애들 방학일 때는 아예 눌러 앉아 살 정도였습니다. 큰 신우가 저희 사는 집에 와 있으니 큰 신우 남편인 아주버니도 퇴근하고 자동으로 집에 왔고 저는 항상 명절을 보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남편은 그런 저에게 조금만 참자면서 몇 년 안에 꼭 분가하자는 약속을 다짐했습니다. 사실 처음부터 분가를 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. 그나마 남편의 약속이 있었기에 참고 견딘 것입니다. 소파에 누워 임신한 저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정말 가끔은 구정물을 얼굴에 확 끼얹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음식에 간이 너무 안 됐다면서 앉아서 밥 한 숟갈 뜨려는 저에게 소금 가져와라 시키고 물까지 떠다 바쳤습니다. 지가 하지도 않으면서 깔끔은 얼마나 떨던지 행주 삶는 것까지 간섭을 했습니다. 제가 부엌에 있으면 신우들끼리 제 흉을 어찌나 보던지 나이가 어리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아직도 국 간을 못 맞춘다고 대놓고 저를 흉보았습니다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러다 배가 남산만하게 올라왔을 때였습니다. 그날따라 배가 많이 뭉치고 숨쉬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예정일도 많이 남았는데 배가 자꾸 뭉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. 병원에서도 검사를 했을 때 애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면서 쉬라고 했었거든요. 그러나 그 배가 심하게 뭉친 날 김장 때문에 배추를 절여야 했고 전 아프다고 했지만 가만히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. 너무 심각한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배가 뭉쳤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큰 신우와 시어머니는 일은 안 하더라도 나와 있으라고 했고 저는 누워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김장하는데 가만히만 앉아 있었겠어요? 큰 신우 하는 말이 우리가 배추 절일 테니까 심부름이나 해 이러면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커피 타와라 밥 안 쳐라 결국 쉬는 게 아니라 더 움직이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퍽 하며 아래로 무언가 흘러내렸고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눈을 떠보니 이미 저희 아이는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와 있었고 전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억도 나질 않더라고요. 잘못했으면 태화와 산모나 모두 위험했다면서요. 아이를 안았는데 눈물이 미친 듯 흘렀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친정 엄마 얼굴 보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. 애가 죽을 뻔했다는 소리에 화가 났고 남편 얼굴을 보니 남편 눈부터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. 주위를 둘러보니 신우들도 왔더라고요. 막내 신우는 김장할 때 없었는데 제 손을 붙잡으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쉬지도 않았냐고 하더라고요. 막내 신우는 그나마 제 마음을 알아주고 다른 신우들이 제 흉 보면 반격했던 사람입니다. 그 뒤로 시어머니가 고생했다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. 큰 신우랑 그 아래 둘째 셋째 신우들은 뭘 사다 처먹는지 애 낳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깼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. 정 그들을 보면서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세요? 다 병실에 더 나가세요. 꼴도 보기 싫으니까.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너 왜 그러냐? 애도 잘 낳아놓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? 그러시길래 제가 어머니도 나가세요. 지금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.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신우들이랑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. 좀 고지식했던 아버지는 원래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다 그런 거라면서 잘 참았다고 하셨고 친정 엄마는 언제 분가하냐면서 당장 분가부터 하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껄끄러운 상태에서 전 몸조리하러 친정집에 가 있었고 2달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. 한동안 큰 신우는 집에 오지 않았고 아마도 남편이 한 소리해서 못 왔던 거겠죠. 그러다 애 100일날 가족 모두 모였고 여전히 꼼짝도 안 하는 신우들이었습니다. 밥상 다 차려 놓았더니 오더라고요.
시원하게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큰 신우 하는 소리가 이건 맹물이야 뭐야. 아무리 심심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너무 싱겁네. 옳게 소금 좀 가져와. 그러더라고요. 그 소리 듣자마자 남편이 잽싸게 가서 소금을 가져다 줬고 신우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. 밥 다 먹고 앉아 과일 먹는데 저에게 국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분가는 할 수 있겠어?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몇 년 더 같이 살아. 옳게나 우리 막내나 나이도 어린데 어딜 따로 나가 산다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우리 막내 그만 좀 볶아. 알았어? 아마도 남편이 분가를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모두 말을 했고 원래 몇 년 더 있다 분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남편이 더 이상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못 보겠는지 시어머니와 이미 얘기를 끝냈던 모양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전세금이 있었지만 살림 배워야 한다면서 같이 합가해야 한다고 큰 신우가 박박 우겨서 같이 산 거였습니다. 여튼 분가 얘기는 저 모르게 남편이 준비했던 거였고요. 남편이 그 소리 듣고는 큰 누나에게 누나 이미 끝난 일이야. 더 이상 말하지 마. 이미 집도 알아봤고 이 사람은 몰랐던 거야.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. 너 결혼하더니 이제 누나한테 말 대답하냐? 너가 누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내가 널 업어 키웠어. 그런데 너 정말 누나한테 1억이야? 남편은 그런 누나를 외면하더라고요. 남편은 완강했고 누나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. 정말 결혼해서 속이 제일로 시원했던 날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사가는 날이 제일 속 시원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왔고 명절이랑 제사 때만 시댁에 갔습니다. 경조사도 참석했었고요. 그런 날은 정말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런 날만 봐도 살 것만 같았습니다. 그렇게 막내 신우 빼고는 시댁에 가면 말도 잘 안 했고 같이 대화도 안 했습니다. 그러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완전히 연락 끊고 살고 있습니다.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. 시부모님 제사도 저희끼리 지냈었고요. 누나들 못 오게 했습니다. 남편도 저와 저희 애가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났던 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러나 몇 년 전 큰 신우가 돈 좀 빌려달라고 집에 찾아왔는데 딱 잘라 거절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. 시부모님 집 팔고 시골에 땅 팔아 형제끼리 각자 똑같이 나눴는데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는지 그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뭘 하다 잘못됐는지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린 거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. 저보다 남편이 더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는데 아마도 신우들은 제가 시켜서 그랬다고 믿을 것입니다. 막내 신우랑은 집도 가깝고 저랑은 연락 더 잘하고 지냅니다. 막내 신우도 언니들 너무 얄밉고 이기적이라고 연락 잘 안 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나마 시댁에서 된 사람은 남편과 막내 신우였습니다. 저희는 그때 분가하고 둘째 낳고 셋째까지 낳습니다. 저희 집 막내가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첫째, 둘째, 셋째까지 모두 아들인데 정말 든든합니다. 만약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잘못되었다면 용서 안 했을 것입니다. 그나마 얼굴 안 보고 사니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.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이제 제 욕 그만들 하시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합니다.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.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.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